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국선기시공의 조동현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만은 저는 습관처럼 수련원에 나와서 그동안에 밀린 일들, 그 다음에 또 평일에는 바빠서 할 수 없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 오늘 일어나기 전에도 저는 국선 지혜기공을 하고, 그 다음에 국선 피로 회복 기공, 그 다음에 오후에 점심 먹고 또 좀 피곤하다 하면은 국선 통증 타파 기공,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밴드 저희 도우님들 상대로 국선 지혜기공을 100일 수련을 미션 수련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로서 45일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0일 미션 지혜기공이 끝나면 피로회복 기공과 통증 타파 기공, 그 다음에 활력 충전 기공을 3번이죠. 3번을 1세트로 하는 100일 미션 수련을 한번 해볼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 도우님 한 분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아유, 그걸 어떻게 누가 따라합니까? 이게 한 번도 아니고, 한 번이라면 모릅니다만 3번씩이나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 지인에게도 이 30분짜리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이걸 따라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아유, 죽겠다 그러면 따라하지, 이걸 어떻게 따라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조금 의기소침해진 그런 에피소드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제 제 경험으로는 이게 습관이 되어지면 이게 좀 힘들지가 않거든요. 그냥 일상으로 되어지는 거죠. 지금 저 같은 경우가 그렇죠. 예를 들자면 이제 무의식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 손흥민이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됐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아버지와 함께 하루에 킥을 1000번씩 왼발 오른발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연습을 줄기차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드리블을 하면서 뒤에서 누가 몇 명이 쫓아오는지도 벌써 보지도 않고서 그냥 감각적으로 느끼면서 드리블을 해서 슛을 날려서 성공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 동물적 감각이구나, 동물 같구나 하는 그런 거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꾸준히 한 100일 정도 하시다 보면은 그게 몸에 배는 상태가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전혀 힘들이지 않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하느냐? 그렇죠. 이게 몸이 아프신 분,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면 생로병사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면 우선 태어났으면 이게 늙고 병들게 되고 죽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요. 그러나 죽을 때 죽더라도 그 병으로 생기는 고통을 겪지 않고 천수를 누릴 수 있으면 그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러한 그 수련법을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수련법을 익혀서 습관화 시킨다면 이렇게 평생 병원 신세를 안 지고 자기 천수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효과만 볼 수 있어도 뭐 보통 이런 정도의 30분, 15분 하면은 1시간 15분 정도죠. 일반적으로 국선도 수련원에 나와서 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습관화만 시킬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신 분들이 효과를 보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한번
밴드에 우리 도우님들이 지혜기공의 그 미션 수련, 100일 미션 수련이 끝나면 한번 시도해 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아예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행위다 보니까 힘들이지 않고 합니다만은 저의 하는 일상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영상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먼저 저는 여러 가지 동양 의학이라고 할 수 있는 한의학 중에서도 이제 경락을 위주로 하는 침법, 체질 침법, 그 중에서도 사암침법, 수지침, 여러 가지 그런 또 도스, 카이로프락틱, 치아, 많이 연관되는 어떤 그런 인체에 대한 연관되는 그런 공부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선도 수기화법 6과정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국선 기공의 또 6과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조금 국선도 수련에서 파생된 수련법으로서 국선도 원리를 조금 많은 분들에게 심도 있게 좀 전달하고 싶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매일 저녁에 자면서 자기력요법을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력요법을 뭐를 어떻게 붙이느냐. 물론 이제 제가 뚜렷하게 어떤 병은 없습니다. 수련을 하다 보니까. 그러나 소소한 건 불편한 것들은 있죠. 예를 들어서, 과식을 했더니 소화가 안 되네. 또 여러 가지, 그럼 좀 불편함이 필요하네. 또 위에 좀 위축성 위험이 좀 병원에서는 좀 있다 그러네.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체질 침법에서 활용하는 것을 자석을 대용을 해서 활용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맞게 국선기공을 접목을 해서 활용을 하고요. 그래서 생활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소개를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하고 나도 좀 저렇게 해볼까 하는 그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자, 그러면 한번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 제가 이제 이 자기력요법이나 그다음 국선기공이나 또 국선도 수련이나 했을 때 잘 길을 또는 효과를 못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과연 어떤 분들일까? 과연 똑같이 하는데도 어떤 분들은 효과를 느끼고 어떤 분들은 효과를 못 느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어디에서 올까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네이버에 올라가 있는 국선기시공 카페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카테고리에 한번 보시면 적당 맥진법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맥법에 대한 내용들이 쭉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맥을 보는 순서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치료가 맥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맥의 변화, 그다음 음양 오온육기 체질 분류, 오온육기와 맥법, 삼맥, 죽을 수 있는 맥이란 얘기죠. 기초적인 맥진법, 5개맥, 단전행공과 맥법, 음양맥진법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발체질 맥법, 맥법이란 맥법은 다 여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이제 하나씩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여기에다 올려놓았고요. 가장 최종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가장 실용성이 있는 걸로는 발체질 맥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 삼맥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보면 이거 아니고요. 삼맥이 아니고 여기에 맥의 변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를 한번 좀
살펴보죠. 이거는 다시 말하면 조금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런 경우입니다. 치맥이 있을 때, 장이나 부에 이식 수술이 있을 때 잘 못 잘 효과가 없더란 얘기죠. 장이나 부에 이식 수술이, 장이나 부에 이식 수술이 예를 들어서 뭡니까? 그 신장 이식 수술도 있고요, 간 이식 수술도 있고요. 큰 수술이죠. 이런 분들은 잘 느끼지를 못하더란 얘기죠. 효과가 별로 못 느끼더라. 그 다음에 장이나 부에 척출 수술이 있을 때, 적출이나 척출 수술이 있을 때, 이렇게, 좀 잘라내거나, 이렇게 안전히 도려내서, 그렇게 수술을 있을 때, 큰 수술이죠, 이것도. 그냥 몸의 어느 곳이라도 인공장기나 인공장치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요새는 심장에 이 자극으로 심장이 정지할 때 뛰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을 자동으로 공급해주는 그런 장치, 이런 인공장치가 있을 때도 효과가 없더라. 잘 못 느끼더라. 그 다음에 치명적인 경락 손상이 왔을 때, 주로 이제 교통사고나 제왕절개나 화상이 있을 때도 잘 못 느끼더라. 이런 얘기들입니다.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해야만 할 때, 약물, 특히나 이제 신경성 약, 호르몬 계통의 약, 이런 것들을 복용을 하시게 되면 그런 것들 위주로 우선은 작용이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정신적인 충격이 이어질 때, 분노나 억울함, 두려움, 우울증, 의욕상실, 불안, 초조, 이거는 감정적인 거죠. 그거는 이제 이후에 한번 더 제가 언급을 할 거고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면, 이런 것들에 빠져 있는 분들은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해도 뭔가 가장 좋은 방법을 체질 점검을 해서 뭔가 자적 처방을 하고 또 기공 처방을 해서 또 섭생법을 활용해서 해도 잘 못 느끼더란 얘기죠. 스스로 살고자 하기를 포기했을 때, 이거는 더군다나 말할 나위가 없고요. 그 다음에 올바른 건강법을 지키지 않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면 문제, 식사 문제, 운동 문제. 섭생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먹는 대로 되어진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대로 되어지는 거니까, 그 먹는 것은 체질 점검에서 보면 전부 다 안 맞는 것들만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음료수, 그런 것들, 하여튼 닭고기가 안 맞는데 닭고기만 열심히 드시는 분들 계시고, 하여튼 이런 경우는 특히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는 조금 야박스럽고 좀 효과가 좀 더디고 효과가 좀 없었던 분들이 이런 분들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문제가 가장 크죠. 스스로 살고자 하기로 포기했을 때, 이런 경우는 수련도 안 하겠죠. 오시지도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올바른 건강법을 지키지 않을 때, 이거 2개, 그 다음에 정신적인 충격이 이어질 때, 이것도 굉장히 안타깝지만 우리 도우님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좀 간혹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전적인 또 재물 상실의 어떤 그런 안타까움 내지는 억울함, 그런 또 그게 넘어서 두려움에 또 우울증으로까지 연결되어지는 재물 상실이, 그런 것들. 그런데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도우님한테 누가 200억을 준다고 하면 오늘 죽으면 200억을 주겠다 하면 죽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안 죽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200억짜리지 않습니까? 자기 몸이. 근데 그렇게 혹사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한 10억을 손해봤다고 하면서 하는데, 10억보다 200억 원의 이 자기 스스로의 가치가 있는데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10억보다 훨씬 더 비싼데, 값어치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그렇네요? 그러지만 거기에 벗어나기는 또 힘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자성요법이다, 접생법이다, 또 기공법이다, 곡선도 행공이다, 이렇게 꾸준하게 하루하루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옅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조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자기력요법에서 보면 이 단위 처방에서 여기에 이제 표가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걸 좀 어떻게 크게 좀 보일 수 있는 제가 아직 능수능란하게 이 자료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요. 자, 그러면 우선은 제가 금양체질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그럼 금양체질과 목양체질이 장기 배열이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금양체질은 금, 토, 화, 수, 목으로 적어지고요. 목양은 목, 수, 화, 토, 금으로 적어지는데 정반대죠. 장기 배열, 대소 배열이. 그래서 희한하게도 이렇게 반대 장기 배열을 가지고 있는 체질들이 속궁합들이 가장 잘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먹는 음식도 정반대고요. 또 어떤 행동 생리도 정반대인데 희한하게 궁합은 잘 맞는다는 거죠. 희한하게. 그래서 금양체질과 목양체질이 부부가 되면 그렇게 금술이 좋은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보면 예를 들어서 금음과 목음이 가장 또 금술이 좋고요. 정반대죠. 토양과 수양, 토음과 수 이렇게 짝을 지어주면 평생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체질궁합이 속궁합이 맞는다는 얘기죠. 보면은 그렇게 금술이 좋게 잘 사시는 분들을 많이 봤고요. 저희 수련원에도 이런 체질을 갖고 있는 분, 이런 부부들이 수련을 부부간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많이 봤고 그리고 또 가면서도 손잡고 가는 그런 경우도. 그런데 사설이 길었습니다. 금양체질이다 했을 때 이 위에 이제 기본방, 부계염증방, 정신부방, 장계부방 이렇게 있죠. 퇴행부방. 그러면 여기에서 기본방하고 부계염증방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장기 배열 순서대로 마이너스 2, 제로, 플러스 2, 제로 이렇게 되어진 게 오행연산법을 예를 들어서 금양체질의 사금보수라고 하는 이 금혈을 사해주고 수혈은 보해주고 하는 처방을 쓰니까 이렇게 그 오행연산법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피로회복기공이나 피로회복기공이 이렇게 이제 횟수가 되어져요. 금은 2번, 금은 사법으로서 금체질 크니까 2번을 천하법을 해주고 그 다음에 토는 제로니까 기신법하고 천하법을 해주면 제로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운데는 화는 역시 기신법 천하법 해주면 제로. 그 다음에 수는 플러스 2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수 기신법 2번. 그 다음에 또 제로지 않습니까? 이 목법은 기신법 천하법을 한 번씩 해주면 제로가 되는. 그래서 이것이 이 금양체질의 부계염증방의 기공법의 이제 순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횟수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장계염증부방이 부계염증방도 마찬가지로 기본방하고 똑같이. 그 다음에 장계염증방은 마이너스 둘, 그 다음 플러스 둘 이렇게 더 이 부계염증방보다 더 깊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극이. 이것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더 깊이 자극이 되어져 있어서 통증 타파기공으로 이제 분류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오행연산법이 이렇게 되는 거는 깊이 자극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된 거는 사토보목이라고 하는 처방을 썼을 때 그런 오행연산법으로 기공의 횟수, 순서, 횟수가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목양체질은 반대가 되겠죠. 사금보수가 아니라 보금사수를 하면은 이렇게 피로회복기공의 오행연산법에 의해서 이렇게 횟수가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장계염증부방에 보토 3옥으로 했을 때 이렇게 또 목양체질도
오행연산법으로서 기공의 횟수가 정해진다는 거죠. 물론 금양과 목양뿐만 아니고 금은 목음도 다 다릅니다. 이게 사수 보목으로 했을 때, 보부수 사목으로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피로 회복국 기공에서의 순서, 아니 횟수,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사금 보화로 했을 때의 그 통증 타파 기공에서 하는 그 순서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매일 소화가 안 된다 했을 때 부계염증방에 쓸 수 있는 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골격계, 예를 들어서 어디가 쥐가 났다, 근골격계 질환이 있다 하면은 장계염증방을 써야 되겠죠. 여기에서. 그때 이제 여기에서 이제는 여기 눌러주면 이렇게 각 혈자리로 안내가 됩니다만은 이거를 보고서 붙이라고 했을 때 24개 혈자리만 익히시면 됩니다. 사실은 각 체질. 근데 이거를 붙이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 올려놨다고 했지 않습니까? 동영상을 하시게 되면 자기력요법을 클릭을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자기력요법에 보면은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분이 되는 장부의 허시를 소리 줄이고요. 예, 기본방 예를 들어서 여기 토음 체질입니다. 기본방이 올려놨고요. 기본방 플러스 예를 들어서 이게 장계염증방은 여기 보시면 각 체질의 병근이 되는 장부의 허시를 보사 조절하는 처방이고 시술 시 병종에 따라서 보조방을 가미한다. 기본방만 시술하여도 대부분의 움직이네요. 정지를 시켜놓고 하겠습니다. 예, 기본방만 시술하여도 대부분의 병은 호전한다. 외상, 소화병에 쓰이고 관절 염자와 타박상 등에 사용하면 통증이 즉시로 경감 또는 소실 치유된다. 시간이 일주일 이상 경과된 때에는 기본방 플러스 장계염증방을 가미한다 라고 되어져 있죠. 이것이 이제 장계염증방 아까 근골격계 질환에 쓴다 그랬죠. 그래서 기본방 예를 들어서 토음이지 않습니까? 음체질은 오른쪽에다가 하는 겁니다. 오른손에다가만 왼손 오른손 이렇게 나왔는데 음체질은 오른손에다가만 이렇게 기본방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 이제 마디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자석을 이제 붙인다고 했을 때 이제 제가 이거를 좀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석을 붙인다고 했을 때 이런 자석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하나 2400가우스 짜리거든요. 이것이 이제 손에다가 붙이는 거는 작은 게 있습니다. 작은 게 이거보다 더 작은 게 있거든요. 이런 정도로 이제 작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좀 큰 거고, 그래서 이 큰 거는 몸에다 붙이는 때 쓰는 거고요. 작은 거는 손가락에다 붙일 때 쓰는 건데, 이것이 이제 기준 자석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 자석에다가 놓고 빨간 점은 빨간 쪽이 가서 붙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란 점은 파란 쪽이 가서 붙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해하기 쉽게 파란 침, 빨간 쪽은 빨간 침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N극이가 빨간 거네 N극이 가서 붙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란 점은 S극이 가서 붙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자석이 헷갈린다 하면은 수지침에서 쓰는 앞봉을 활용하면 되죠. 앞봉, 1호 앞봉, 금색, 은색 해서 금색은 파란 거 붙이고 은색은 파란 거 붙이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4개 오른쪽에다가만 체질 오른쪽에다가만 4개 붙이고 장계염증방을 붙이면 근골격계 질환에 쓴다 그랬죠. 그러면 장계염증방 한번 넘어가 볼까요? 조금 더. 예, 장계염증방 있죠. 이것도 이제 장계염증방 이렇게 붙이시면 이것은 손톱이 있는 데는 손등이고요. 손톱이 없는 데는 손바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개만 붙이면
이런 비세균성 염증 치료에 쓰는 처방이고 장계, 심장, 폐, 간, 비, 신장에 염증이 있을 때 사용하고 세균성 감염염증에는 살균반과 교대로 사용한다. 또 관절염, 허리디스크, 골수염, 류마티성 장계염증, 만성 신장염, 척수염 치료에도 사용한다. 기본방 플러스 장계염증방. 그러면 8개만 붙이면 된다는 거죠. 8개. 부계염증방 같은 경우는 이제 8개지만 혈이 2개가 겹치니까 6개만 붙이면 되고요. 이게 이제 2단계 처방입니다. 2단계 처방만 써도 다 웬만한 질환은 다 낫거든요. 우리 도우님들 정도는 수련하시는 분들은 다 낫는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중병이다, 만성질환이다 했을 때는 이런 4단계 처방, 부계염증방, 4단계 처방, 장계염증방, 4단계 처방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바이러스, 살균방, 감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수포성 질환 있죠. 헤르페스라고 하나요, 입술에. 수포. 그 다음 활력방 같은 경우, 활력이 없을 때, 심근경색, 뭐 그런 것들도 잘 듣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 뇌경색, 중풍, 3차 신경통, 아토피성 피부염, 퇴행성 질환, 그 다음 위축성 위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주로 이제 부계염증방을 소화 안 될 때, 또 이렇게 비염이나 안과 질환, 뭐 이 얼굴에 병이 있을 때 쓰는 거고요. 그다음 장기염증방은 근골격계 질환에 쓰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경우 부계염증방 정도의 처방을 그대로 써야 될 그런 질환이 있다 그러면 피로 회복 기공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장기염증방을 써야 될 정도의 어떤 질환이라면 통증 타파 기공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지혜 기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거는 뭐 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아침에 일어날 때 또 자기 전에 한 번씩 지혜 기공 두드리는 거 체질에 맞게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주무시기 전에 부계염증방을 붙이던 장계염증방을 붙이던 2단계로 하면은 아까 앞에서 8개, 장계염증방은, 부계염증방은 6개만 붙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훨씬 가볍습니다. 안 붙이고 잘 때와 붙이고 잘 때의 컨디션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치료가 잘 안 될 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조금 심리 유형으로 조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 얘기냐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수련을 해도 잘 느끼지 못하는 분, 기를 잘 못 느끼는 분, 또 이렇게 자기력요법을 시공을 해드려도 효과를 잘 못 느끼시는 분, 또 기공을 해도 잘 효과를 못 느끼시는 분들은 과연 어떤 분들이냐, 이거를 조금 자기 스스로가 조금 가늠할 수 있으면 훨씬 거기에서 좀 벗어나기 뭔가 개선을 하기가 좀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보면 정보를 받아들이는 성향이 외향이 있으면 내향이 있고요. 에너지 방향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감각은 인식 기능으로서는 감각과 직관이 있고, 그 다음 판단 기능으로서는 사고와 감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생활 양식으로서는 판단을 하고 인식을 하는 그렇게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한번 더 자세히 본다면 이렇게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성향이 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직관으로 받아들이고 사고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정적인 상태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감각과 직관은 이렇게 인식을 하고 행동을 해서 외향으로 내향으로 이렇게 표출이 되는 그런 성향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고와 감정은 판단을 통해서 행동을 해서 외향, 내향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감각적이다, 직관적이다, 사고적이다, 감정적이다. 이거는 이제 구분을 하면 사고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이 이제 판단은 외부로 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감각과 직관은 인식이 되어진 거 외부로 판단 이전에 외부로 나오기 전이 되겠죠. 보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감각적이야 참 이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감각의 예를 들어서 혀에 우리가 그 단 것을 먹고 다른 그 음식의 간을 본다거나 맛을 본다거나 했을 때 그 단맛이 우선 먼저 있으니까 제대로 된 그 맛을 못 보겠죠. 감각이 발휘가 안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감각이라고 하는 것과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의식의 판단이 되어지기 이전의 어떤 그런 그 감각이니까 뭐라 그럴까요? 약간의 조금 표면 의식의 영역이 아니란 얘기죠. 보면은 그래서 조금 실체 사고에 좀 가깝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참 직관적이야, 참 감각적이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겉의 표면 의식에서 오는 뭐 어떤 분별 조절 통제가 되어지기 이전에 어떤 그런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고와 감정은 이런 게 사고하는 거는 표면이지 판단이 되어지는 밖으로 이미 표출이 되어지는 그런 영역이니까 감정도 마찬가지고요. 보면 그래서 이런 사고와 감정이 이미 판단이 밖으로 표출이 되어진 거니까 이거는 조금 사고적이다, 감정적이야, 사고적이야 이런 것들은 자기 실체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성향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사고에 자기 사고에 너무 빠져 있는 사람, 자기 감정에 너무 빠져 있는 사람, 이것이 자기 사고와 감정과 동일시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이제 길을 잘 못 느끼고 물을 시공을 해드려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잘 효과를 못 느끼시는 분들이란 얘기죠. 보면 사고적이고 감정적이고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재물을 손실을 많이 봤다 했을 때 그 재물 상실에 대한 아까움이 여러 가지 또 우울증으로 또 여러 가지 또 정신적인 어떤 그런 문제로 불편함으로 많이 표출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경우 또 그런 감정이 그런 사고 또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편향된 사고에 치우쳐 있는 그런 경우 그런 것들과 하나가 되어져 있다 보면은 뭔가 실체적인 것을 알려드려도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란 얘기죠. 그 다음에 감각적인 것도 직관적인 것은 이제 잠재의식의 영역에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어떤 혀에 어떤 깨끗이 입안이 깨끗이 되어져 있어야 제대로 단맛은 단맛, 쓴맛은 쓴맛, 짠맛은 짠맛을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직관도 어떤 그냥 보면 보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강물에 물의 파장이 옹달샘에 물의 파장이 없을 때 그 위로 비둘기가 지나가면 비둘기가 또 참새가 지나가면 참새가 있는 그대로 그냥 볼 수 있는 것들이 직관이니까요. 떠오르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표면 의식의 분별 조절 통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좀 낫겠죠. 인식은 판단으로는 밖으로 나오는 거고 인식은 아직 밖으로 나오기 전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자기가 너무 사고적인가 감정적인가 이런 사고와 감정과 동일시 되어져 있다면 동일시를 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좀 자기 유형을 안다면 좀 벗어나기가 좀 쉽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좀 안타깝거든요. 우리가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런 자기 사고에 빠져 있는 꼭 자기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안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없죠.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처방을 해주고 좋은 수련법을 알려주고 좋은 어떤 그런 기법을 알려드려도 잘 따라서 안 할 거. 무슨 마음으로서 거부를 해버리니까요. 그게 마음속에 어떤 잠재의식 속으로 좀 들어가야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밖으로 생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표출이 되는데 그런 아예
그 잠재의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표면의식이 그물망이 너무 촘촘하게 저항적으로 막고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참 힘들다. 이렇게 수련도 오래 해야 되고 보면 좀 더디고 효과도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러한 것을 알려드리면서 효과를 아주 봤다, 효과가 너무 좋다 하면은 참 신나죠. 이렇게 보람도 느끼고. 그러나 아무리 제가 열심히 알려드리고 뭘 같이 공감을 해보려고 공유를 해보려고 해도 거부를 하는 분들은 참 좀 안타깝죠. 이렇게 조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아직 시절 인연이 안 됐나 보다, 안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연이 있는 분들, 단 한 분이라도 이렇게 영상을 보고, 나도 좀 해볼까 해서, 제가 알든 모르든 활용을 하신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정도로 마치고 다음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이제 영상에서 보시면 이제 피로 회복 기공과 통증 타파 기공 이렇게 좀 여기에 보시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피로 회복 기공 또는 통증 타파 기공을 하시기가 이게 10개 가지고 하거든요. 귀신법과 천하법. 그러면 귀신법도 잘 모르는데 하시는 분은 이 밑에 보면 치유 기공이 있습니다. 치유 기공을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치유 기공을 어느 정도 마스터 하시면 정화 기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화 기공과 치유 기공 하시면서 지혜 기공을 하시면 금상첨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유 기공과 정화 기공을 어느 정도 마스터 하신 다음은 이제 피로 회복 기공, 이거는 10개를 가지고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통증 타파 기공 하시고, 그 다음에 추후에 올라가겠습니다만은 활력 충전 기공이 있습니다. 그거를 곁들여서 피로와 통증 하실 때 같이 곁들여서 하시면 금상첨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만성 피로, 만성 통증, 만성 질환에서 좀 탈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는 질병이 없다, 통증도 없고 피로하지도 않다 하시는 분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이란 것은 생로병사의 과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듯이 어느 때가 되면 피로하기도 하고요, 질병도 생길 수도 있고 통증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서 미리 지금서부터 예방적인 차원으로도 하신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래서 더 여기서 핵심적으로는 아까 자기력요법을 활용하신다면 마치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붙여만 놓으면 이런 치료 내지는 수련 효과가 나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겸해서 거기에 플러스 섭생법, 또 기공법, 집중법, 뭐 여러 가지 호흡법 다 처방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런 정도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조금 더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자료를 넘기느라고 지금 제 전체 얼굴이 나오도록 했거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